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저 VCR을 보니까 더 감회가 새롭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허우적대는 그런 나날도 많이 겪으셨을 텐데요. 어쨌든 국정 혼란을 지나서 우리가 새 정부를 맞이한 이후에 코스피 10개월 만에 2,800선 가고 그 이후에 3,000, 4,000, 드디어 오늘 장중에 5,000까지 그 역사적 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축하합니다라는 얘기 이곳 쪽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은 굉장히 축제 분위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건 비공식이긴 한데요. 코스피 5,000 특위가 사실 정부 출범 이후에 만들어졌잖아요. 비공식으로 5,000 회동 이슈가 있습니다. 작년 6월이었습니다. 코스피 5,000 가자. 이게 과연 현실화될까? 그 당시에는 많은 분들이 믿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낸 거고요. 어쨌든 코스피 특위 5,000이 출범한 이후에 이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열겠다라는 당찬 의지 이런 부분이 표명이 되면서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국민들에게 투자들에게 보여준 부분이 여실히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차, 2차 상법 개정안 처리 이 이슈를 들 수 있겠는데요. 아마 아시다시피 이사 충실 의무 명문화, 감사위원 선출 시 3% 룰 적용 그리고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 집중 투표제 의무화 이런 골자들이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상법 개정안 추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런 부분도 빠르게 좀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왜곡됐던 한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직도 이렇게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PER, 주가 수익 비율은 대만이나 일부 다른 개도국에 비해서 여전히 낮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코스피 5,000 장중에 오늘 봤으니 코스피 5,000 안착, 지속 성장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특위 오찬에서도 이런 얘기가 오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국내 증시 구조적 한계 부분을 넘어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분단 국가이고요.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 이런 부분도 많이 인식이 변화였지만 더 가야 될 길이 있고요. 정치 시장 리스크 이런 부분도 앞으로 더 질 좋은 시장을 위해서 달라져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듯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코스피 5,000 가자라고 하면서 코스피 5,000 안착 이후를 또 바라보면서 시장 불신을 해소해야 된다고 하면서 공정한 경제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주가 정상화 그리고 불공정 거래를 타파해야 된다. 여기에 엄중 처벌하겠다라는 내용도 더해졌었죠. 이런 부분으로 코스피 5,000 시대를 우리가 열고 있는데 이제는 5,000 찍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5,000 딱 찍었으니 이왕 간 김에 6,000, 7,000을 향해서 가자. 이런 구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두 잘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특정 종목에 쏠려서 편중되지 않고 고루고루 전 국민이 투자하면서 잘 살 수 있는 시대에 응원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5,000 축하드립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 이제 궁금하실 텐데 다음 페이지에서 앵커 브리핑 이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피 5,000 특위 출범 이런 부분으로 또 축하할 일이 있는데 저희가 민병더 5,000 특위위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좀 전화 연결해서 소회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네, 위원님 지금 코스피 5,000 드디어 됐습니다. 정말 생각보다 빨리 현실로 다가온 것 같은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 증시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었잖아요.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기쁜데요. 저는 특히 인제 과거에 금투세 정책 디베이트를 제가 주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의 합리적 결론이 뭐였냐면 자본시장의 선진화가 우선이라는 것이었거든요. 그 정책 디베이트의 결론을 우리가 실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실행의 효과가 이렇게 나와서 정말 '보람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인제 음 이 성과가 일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에게 가야 되는데 즉
민생에 기여하는 자본시장이 가야 되는데 이 방향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위원님이 강조하신 그 자본시장 선진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인식 더 많이 커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스피 5천 가는 길목에 AI와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약진이 컸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이런 반도체, 대형주 쏠림 현상, 양극화에 대한 진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예, 맞습니다. 어 코스피 시가총액의 증가분의 70% 이상이 두 종목에서 나왔거든요. 이제 반면에 인제 2차 전지, 화학이라든지 내수주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6% 에서 7% 정도 뒷걸음질을 쳤어요. 그래서 지금 자금 시장을 보면은 좋은 상승이긴 맞다. 좋은 상승이지만 아직은 불안한 구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 대형주 중심의 지금 불장인데 이 상승 용기가 시장 전체로 확산되는 구조, 이것이 지금은 핵심이다. 그러지 않으면 개인 투자자가 이탈하게 되거나 원화 약세가 계속 겹치면 오히려 양극화가 더 고차가 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지금은 상승 용기를 시장 전체로 확산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신뢰 있는 시장을 바탕으로 해서 고루고루 상승하는 그런 전반적으로 훈풍이 부는 시장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스닥을 포함한 소외된 중소형주, 그리고 순환매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있다면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네네, 맞습니다. 이제 대형주만 오르는 시장은 건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핵심이 뭐냐면 중소 중견 성장 기업으로 자금이 흘러가게 되고 가야 되고, 그것이 단기 자금이 아니라 장기 자금이어야 되거든요. 즉 장기 자금이 중소 중견 성장 기업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것이 핵심인데, 그러기 위해서 인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국민 성장 펀드에 장기 투자를 하게 유도하는 것인 거거든요. 이 국민 성장 펀드의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배당 소득 9% 분리과세, 최대 40% 소득 공제, 이런 부분이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이 있잖아요. 그 자금이 국내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국내 시장 복귀 계좌, 이 제도를 저희가 또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 투자 인센티브를 통해서 순환매를 유도하고 코스닥, 커스닥, 중소형주까지 함께 살아나는 그런 시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5천선을 봤습니다. 향후 5천 안착을 위한 과정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 레벨업을 위한 정책 방향성 다시 한번 언급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민주당은 지수 관리, 이것을 핵심으로 두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상법 1, 2차 개정을 했는데 이사회 충실 의무 확대라든지 집중 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이 주주 권익과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들을 해 왔고요. 앞으로 3차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자사주 소각 원칙을 제도화해서 기업 가치와 시장 신뢰를 확실히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대형주만 오르는 불장이 아니라 시장 전체로 확산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 방식으로 장기 투자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금, 장기 자금이 시장을 바치고 대주주에게만 유리한 시장이 아니라 국민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그런 증시 레벨업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한국 시장 믿고 투자해도 된다라는 2026년 기대하겠습니다. 위원님의 활약도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코스피 5천 시대 소외와 더불어서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코스피 5천 특위의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인터뷰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코스피 대형주뿐만 아니라 코스닥에도 훈풍이 불길 기원합니다.
자, 바로 앵커 브리핑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이슈가 좀 정돈이 돼서 그나마 뭐랄까요, 리스크가 제한이 돼서 오늘 코스피가 더 또 잘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시 이런 내용 보면은 트럼프가 트럼프다웠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유럽 국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린란드를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미국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워낙 이제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을 크게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희토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점을 갖고 있잖아요. 그 풍부한 희토류 매장지이기도 하고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전략적인 요충지이기도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북미 지역이기도 하고 일부이기도 하고 서반구 최북단의 우리 영토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슈 때문에 결코 놓칠 수 없는 중간 선거를 위해서라도 기록에 남고 싶어 합니다. 나는 그린란드 영토를 차지한 그런 업적을 이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야욕은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시장이 어느 정도 리스크를 제한했다고 하는 이유는 무력 사용을 배제하겠다라는 멘트를 들었거든요. 이 이슈가 있었다라는 부분이고 결국 그린란드 딜에 대해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모릅니다. 또 성미에 안 맞으면 또 급변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어느 정도 합의에는 도달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2월 1일 시행 예정인 유럽 관세를 철회하기로 해서 요 리스크가 일단 완화가 됐다라는 점 이런 부분에 시장은 일부 안도를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시장의 온기가 확 달라졌거든요. 지난밤 같은 경우에는 지난 거래일 같은 경우에는 셀 아메리카가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3대 지수가 긴장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이 진정이 되면서 러셀 2000이 사상 최고치를 쓴 흐름들이 있었고 S&P 500 대비해서 중소형주가 고점을 치고 올라가는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 잘 가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17년 만에 최장 기록을 기록했다. 일별로 봤을 때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리스크는 일부 제한이 됐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좀 보면은 젠스당도 역시 다보스 포럼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굉장히 중요한데 레리 핑크 블랙록 CEO와 대담을 했는데 AI 죽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면서 AI 거품론을 일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일단 이미 수천억 달러의 인프라 초기 단계에 투자금이 들어갔는데 앞으로 수천조 원이 더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해서 이제는 AI는 전기와 도로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 일상생활에 뭐 그냥 베이스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5단 케이크를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그 위에 칩 컴퓨팅 인프라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AI 모델 그 위에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5단 케이크를 설명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AI의 구조라고 설명을 하고 최대 경제적 이익 가장 많이 돈 벌 수 있는 거 그 최상단은 애플리케이션에서 창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AI 시대 이제 본격화 여러 가지 생산 혁신성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일자리 창출도 언급이 됐거든요. 전방위적으로 제조업, 건설업, 소프트웨어 전방위적으로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했는데 데이터 센터 수요에 힘입어서 역대 연봉이 이쪽 업계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한 게 특징적인 게 인상적이었는데 배관공 그리고 전기기사, 건설 인력 이쪽에서 역대 연봉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AI 거품론 일추가 다보스 포럼에서 젠스당 CEO의 발언 중요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이슈가 UBS에서 좀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갖고 와봤는데요. 지금 뭐 현대차가 오늘도 불을 뿜고서 장중에 또 고점을 쳤듯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일정 부분 기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UBS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디램 폭풍이 자동차 산업을 짓누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여기에 동의하시는지는 좀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UBS에서는 생성형 AI가 확산이 되면서 파운드리나 메모리 웨이퍼 이쪽에 생산 투자, 캐파가 빠르게 잠식이 되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AI에 대한 수요가 넘쳐나니까 반도체도 공장 같은 경우에도 돌릴 때도 그 공장 돌리는 게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D램 공급에 있어서 HBM 중심으로 뭐 공장도 돌아가고 수요도 쏠려다 보니까 여기에 투자를 하는 흐름들. 그래서 이 HBM 중심으로 쏠려 있는 현상 안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혹시나 자동차용 메모리 가격이 급등하고 거기에서
오는 공급 부조 이런 부분이 나중에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2분기부터 이런 충격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부품업체의 뭐 업계의 순이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기본 시나리오는 한 5에서 6% 감소하고 굉장히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최대 24%까지 급감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품질 최첨단 그런 반도체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섹터일수록 이런 현상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집중형 컴퓨팅 채택을 하는 완성차 업계나 아니면 부품, 핵심 업체,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고 해서 ADAS 그런 비중이 높은 부품 공급사 이런 부분에 이런 위기가 닥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큰 리스크에 노출됐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올해부터 내년 기술 단절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했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AI 이쪽에 한 곳에 균형이 파괴되고 쏠려 있으면 다른 쪽은 그런 메모리 이런 부분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불균형에 따른 수급 그리고 자본의 흐름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만직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UBS에 따른 디램, 폭풍 이런 현상에 따른 자동차 산업의 리스크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한 17분 지나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 듣고 나서 앵커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김민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오늘 꿈의 5,000피 우리 시장이 이뤄냈습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 개장과 동시에 5,000선을 넘어서면서 5,019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였었는데요. 다만 조금 힘이 빠지면서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5,000선은 내려놨습니다. 4,980선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 트레이딩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시장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000피 도달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가 일제히 튀어오르면서 5,000피를 넘어줬었습니다. 다만 현대차가 좀 힘이 많이 빠지면서 지금 5,000선을 내려놨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신고가 59만 5천 원까지 고점을 높인 뒤로 현재 시간 기준으로 55만 원 선까지 오름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1.46%가량 상승 중이고요. 현대 그룹주들도 오름폭을 조금 많이 줄였는데 현대 오토에버도 5%가량 상승해서 1.34%가량 상승으로 오름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현대 오토에버 그리고 현대 글로비스도 4%가량 상승하면서 그래도 여전히 현대 그룹주들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인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오늘 3%가량 튀어 올라주면서 코스피 5,000을 만들어줬습니다. 삼성전자 3.28%가량 오르면서 오늘 프리마켓에서는 16만 전자 타이틀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약 3%가량 동반 강세고요. 간밤 미국 시장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EU에 대한 관세를 철회한다라고 밝히면서 반도체 주들이 좋았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올랐고요.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특히 마이크론은 6%가량 급등했습니다. 또 인텔도 11%가량 올랐는데 인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아침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여기서 호실적 기대감을 안고 급등했던 만큼 내일 아침에 인텔의 실적도 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의 좀 주인공은요. 화학업종입니다. 화학업종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튀어오르고 있는데 신고가를 쓴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삼성 SDI 오늘 13% 넘게 튀어오르면서 신고가 경신해줬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5%가량 급등, LG 화학도 7% 넘게 튀어오릅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6%가량 급등하면서 오늘 2차 전지주들이 장 초반에 비해서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로봇 관련된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함께 모이고 있고요. 그리고 독일에서 이 전기차 보조금을 다시 수령하게 한다라는 소식도 나오면서 지금 2차 전지주들의 반등을 이끌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화학업종이 빨간불 켜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주 사단도 좋은데요. 이제 3차 상법 개정안 정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SK스퀘어도 4%가량 상승, 두산도 9% 넘게 오르고 있고요. 오늘 또 특징적인 게 증권 업종인데요. 코스피가 5,000을 넘으면서 일평균 거래대금이 3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거래대금이 늘어나게 되면 브로커리지 수수료가 지금 증권사 쪽에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증권주들이 오늘 좋은 모습을 전반적으로 보이고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1%가량 오르고 있고요. 한국금융지주도 1%대 상승입니다. 키움증권은 3.73%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특징적인 종목이요. APR입니다. APR 지금 22.67%가량 급등하고 있는데요. APR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 이 K-뷰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출 데이터가 증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소식도 나왔고 APR의 AGR 미용 의료기기인데요. 전 세계에서 판매량이 600만 대를 돌파했다라는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12.67%가량 급등하고 있다라는 점 체크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좀 힘이 약한 섹터는 조선 섹터가 되겠습니다. 방산 섹터도 오늘 좀 약한데요. 그간 좋았던 이 조선 방산이 오늘 좀 쉬어가는 모멘텀 안고 있습니다. 일단 방산 같은 경우에는 그린란드에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병력을 파견하지 않겠다, 이런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오늘 방산주의 힘이 조금 빠졌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1%가량 하락, 그리고 현대 로템도 3%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LIG 넥스원도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선주들도 오늘 전반적으로 약세인데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까지 1%에서 3%대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 체크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튀어오르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코스닥 시장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주들의 투심이 굉장히 좋습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계속해서 오름폭을 키우면서 에코프로는 무려 11%가량 급등하고 있고요. 제약바이오주들이 어제 시장에서 좀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도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이 이 투심 악화와 함께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 시장에서도 어제 하락했던 알테오젠이 오늘 추가적인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약 2%가량의 반등이 나왔는데 이내 이를 되돌리면서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어제 22%의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기술 수출 이전이 생각보다 이 물량이 적다라는 그러한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어제 20% 넘게 하락했는데 오늘도 일단은 1%가량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ABL 바이오와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도 어제 10%가량 빠졌는데 오늘도 일단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는 1%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ABL 바이오도 오름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HLB와 삼천당제약 그리고 펩트론 같은 종목들은 그래도 상승해주고 있고요. 미용 의료기기 단에서 클래시스와 파마리서치, 원텍 같은 종목들 급등해주고 있습니다. 파마리서치 7%가량 급등, 클래시스와 원텍도 5%가량 급등 중입니다. K-미용 의료 그리고 K-뷰티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점이 체크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로봇 관련 주들도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다만 로봇 안에서 좀 차별화된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로봇주들이 현대차 그룹주의 상승과 함께 코스닥 시장에서도 크게 주목을 받았는데 지금 현대차도 오름폭을 많이 줄이면서 코스닥 안에서도 로봇주들이 조금 하락으로 전환된 종목들이 많이 보입니다. 하이젠 RNM 4%가량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SPG도 상승해서 하락으로 전환 4%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주들은 여전히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좋은 모습 가져가고 있고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코스닥 시장에서는 2차 전지 그리고 화학 관련된 이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튀어오르고 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지수 상황도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피가 5,000선을 넘어선 이후로 오름폭을 조금은 줄이면서 지금 4,987포인트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고점 부근 지나가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전장 대비해서 무려 78포인트가량 올려내고 있습니다. 오늘 5,000선을 넘어서면서 마감할 수 있을지 이 점이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1.34%가량 동반 강세입니다. 964포인트 지나갑니다. 매매 동향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는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1,500억가량 팔면서 어제의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지는 않은 모습이고요. 기관도 380억가량 순매도 중입니다. 다만 기관의 이 매도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 오늘 기관이 장중에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될 수 있을지 이 점을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은 1,500억가량 순매수, 매수폭을 조금씩 줄이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온다면 코스피가 5,000선을 넘어서면서 마감할 수 있을지 기대감은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출회되고 있고요. 개인만의 순매수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열어봤습니다.
코스피 5천을 돌파하면서 민병덕 의원 전화 연결하느냐고 시간을 많이 써서요. 뒷 브리핑, 그러니까 머니코드 브리핑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삼성전자가 16만 원 선 터치를 하면서 52주 신고가 기록을 했고 지금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200만 주 가까이 들어오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삼성그룹주에 대한 분석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일단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에 삼성으로의 파운드리 고객사 확대에 대한 가능성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더라고요. TSMC 세계 1위의 그 만들어주는 그런 공장이잖아요. 기업인데 첨단 3나노 공정에 대한 병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인즉슨 3나노 공정에 대해서 너무 많은 고객사 물량이 주문이 들어와서 더 많은 물량을 생산해내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 그게 내년까지 주문이 밀려 있다고 하니까요. 이 흐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3나노 그 전이 이제 5나노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이하에서도 공정에 대한 병목 현상이 있었지만 3나노 공정에서 너무 주문이 많이 밀려서 다른 제품 못 만드는 그런 병목 현상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삼성이 빅테크 기업 관련해서 첨단 공정으로 제품을 만들어줄 수 있는 가장 뚜렷한 핵심 수혜주가 될 것이다. 그런 대안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지금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인텔보다 공정 안정성 측면에서는 삼성전자를 선호한다.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3나노, 그 더 첨단 2나노 같은 경우에 공정 수율이 60% 돌파한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60% 정도면 양산 가능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라고 인식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최첨단 3 다음이 이제 2거든요. 2나노 공정 주문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가능성. 그래서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미 작년에 테슬라와 24조 원 규모의 계약을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테일러 공장에서 이제 만들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최근 구글과 AMD 관련해서도 칩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아마 파운드리 다음 고객사가 AMD나 구글 쪽에서 더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생각은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사실 그동안 삼성전자나 파운드리가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6조 원대, 올해도 3조 원대 영업 손실이 예상되는데 이제는 고객사가 이렇게 늘고 앞으로 추가 계약 이런 부분도 눈여겨보게 됨과 동시에 내년에 흑자 전환 가능성 분석 보고서도 이미 머니코드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수율 개선 국면에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의 흐름들 잘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얘기도 보셔야 됩니다. 이제 삼성으로 빅테크 이제 주문이 몰린다.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중국의 유명한 디스플레이 업체가 있는데 BO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상하게 아이폰 OLED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반기 생산 차질을 빚고 있어서 아무래도 아이폰 OLED 출하량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뒤처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나오면서 중요한 거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이폰 OLED 수백만 대를 이관을 받았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LG 디스플레이보다 오히려 아이폰 OLED 생산 능력이 조금 더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는 가능성. 어찌됐건 TSMC는 공장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캐파, BOE는 생산 차질이 보여지고 그래서 삼성그룹주로 지금 매기가 쏠리는 흐름들 이런 부분이 나타날 가능성 그리고 팩트들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되겠습니다. 국내 증권사보다 높은 목표 주가를 써낸 게 바로 골드만삭스입니다. 기존에 230만 1,000원에서 243만 1,000원으로 올려잡았고 국내 증권사 상단 밴드보다 높게 잡아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이 2조 돌파돼서 기사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쳐보면 이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년 사이에 거의 60% 가깝게 성장한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1공장에서 4공장이 정말 쉴 새 없이 돌아간다고 하고요. 환율 효과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올해 매출 성장 가이던스도 거의 뭐 20% 성장할 것이다라고 제시가 됐는데 5공장 초기 그 국면이 좀 기여를 하면서 바이오 캠퍼스 부지 확보도 작년 11월에 했잖아요.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확장 계획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조 원 투자하면서 유전자, 뭐 치료제, 항체, 백신, 새로운 그런 모달리티
모빌리티 확장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6공장 건설도 지금 이사회 승인 대기 중이거든요. 앞으로 캐파 확장에 대한 물량 생산 증가, 이에 따른 실적이 더 업사이드 되는 그런 흐름들 잘 또 눈여겨보시고요. 다만 이제 대규모 투자에 들어가기 때문에 25년도 회계 기준으로 배당은 없고요. 약 3년 뒤에 배당 정책을 재검토한다라는 그런 방침이 있으니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삼성전기입니다. 이번에는 JP모건에서 삼성전기의 목표 주가를 32만 5천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기판이 성장 동력이고요. 그리고 MLCC라고 해서 전기를 고르게 다니게 할 수 있는 그런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고 하는데 그 구조적인 이익 개선, 이 두 가지 틀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급 기판을 쓰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여기다가 써놓은 거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PC 수요가 둔화됨에도 우려감은 있지만 지금 자동차, 산업용, MLCC 이런 부분에서 훨씬 수익성을 받쳐준다고 하거든요. 워낙 약세도 더해서 그래서 마진 구조가 유리해진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이렇게 상향한 이 이슈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K전력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대폭 상향한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일단 삼성그룹주부터 살펴드리면 데이터 센터 운영에 있어서 삼성 SDS가 지금 업종 내 탑픽이라고 제시가 됐거든요. 24만 원 새롭게 제시를 해서 이 부분 좀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전력 설비단에서는 LS 일렉트릭의 목표 주가를 대폭 상향했습니다. 33만 원에서 68만 원으로 올려 잡았는데요. 미국 데이터 센터 수주에 대한 모멘텀 얘기를 하면서 이게 지속 성장 가능에 대한 전환의 해다 이렇게 언급이 되면서 국내 전력망 투자에 대해 가시성을 확보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도 9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모건 스탠리에서 올려 잡았는데 공급 부족 현상으로 판가 상승 이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기반 이런 부분이 주가를 상승시킬 요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운영에 대한 탑픽 삼성 SDS 그리고 전력 설비단에서는 LS 일렉트릭 목표 주가 대폭 상향 소식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 대한 그 그늘을 반사이익을 얻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해낼 수 있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철강주인데요. 철강 업종이 1분기 턴 어라운드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굉장히 어두운 터널에 있었다가 막바지 빠져나오는 그런 구멍? 그런 구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부터 감산 기조는 지속이 됐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재고 조정 마무리 국면에서 이제 정책 같은 부분도 이제 잡히다 보니까 긍정적인 변화의 흐름이 잡힌다는 거고요. 최선호주는 현대제철입니다. 철강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 그리고 동가격 강세.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철강 산업 잘 가는지 바로미터인데 이 부분이 좀 도움이 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선호주 현대제철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현재 중국은 우리가 구조조정이라고 뭐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그래도 소리 없는 구조조정이 진행된다라는 의미 이런 부분에서 질적 개선 이런 부분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게 반사 수익이 우리나라 기업에 올 수 있다라는 구조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 어제 상한가 갔거든요. 효성 TNC. 그런데 하나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51만 원까지 올려 잡으면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여기가 스판덱스 글로벌 1위잖아요. 근데 역시나 중국 쪽에서 그 이슈에 따른 반사 이익을 우리가 거둘 수 있다라는 거였고요. 지금 중국 스판덱스 판가가 인상된 흐름도 요거 있고 그리고 경쟁사에서 중국 굉장히 비중 있는 경쟁사가 안 되면서 우리나라가 조금 더 그걸 좀 먹을 가능성 이런 부분이 언급이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경쟁사의 위기가 우리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실적 추정치 밸류를 업시킨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목표주가 51만 원 매수 유지 리포트 하나증권에서 나왔으니까 이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5천을 눈으로 확인한 그런 순간, 역사적인 그런 날이죠.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김태훈 이데일리 온 파트너 연결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역사적인 순간에 전화 연결하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이 안정세를 나타내면서 지수 관련 대형주 위주로 우리나라에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장 초반에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천
포인트 공약이 달성되면서 나름대로 시장에서는 뭐 빵빠레를 불렸다고 말이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차시점 매물이 나오면서 잠시 잠깐 또 5,000포인트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말하는 순간 다시 5,000포인트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시장을 견인해가고 있고 그 대형주들이 이 지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형주에서 차익시점 매물이 나오면 곧바로 같은 테마 내에서 저가주들에게 매수세가 몰리고 있죠. 그 같은 테마 내에서도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대차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을 견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현대차나 현대모비스 같은 대형주들이 지금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여기서 역시나 차익시장 매물이 나오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양쪽 다 차익시장 매물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우리 시장 전반에서 이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자동차나 이런 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 전지 쪽에서도 대거 상승이 나타나고 있죠. 2차 전지는 전기차 캐즘 때문에 이 전기차 배터리 부분이 위축됐다고 해서 많이 실망하고 있지만 사실 그 안에 보면 ESS, 에너지 저장 장치와 로봇 배터리 쪽을 통해서 전기차 배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가 지금 이 시장을 견인해가고 있고 이들 중에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삼성 SDI는 ESS 쪽이나 로봇 배터리 쪽에 먼저부터 투자를 했고 이 부분 때문에도 전기차 배터리 쪽 때문에 이제 과잉 투자된 부분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그냥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는 장기적으로 주가가 교체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증권주에서 미래에셋과 대신증권의 주가 바뀜을 나타낸 것처럼 이 시장의 대장주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 시장의 큰 흐름이 실적과 함께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원전주 같은 경우 최근 들어 굉장히 강한 모습 보이다가 오늘 잠깐 쉬어가는 모습 보였지만 원전주들은 우리나라 신한울 3호, 4호기를 이번에 재건설을 시작하면서 이 부분 때문에 내수가 또 열렸고 여기다가 또 미국의 원전 르네상스 때문에도 미국 시장이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전체가 파이가 더블업이 돼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원전주들의 주가가 재평가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에너비티나 BHI 같은 것이 파란색이 보이면 싸게 살 기회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종목들 중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 중심으로 내 포트를 채워가셔야 되는데 역시나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 중에서도 대표적인 자동차, 반도체, 이런 조방원 이런 쪽에서 이런 종목들이 말 그대로 그 실적도 괜찮으면서 주가가 파란색을 띠면 이건 나에게 싸게 살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5,000포인트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 시장은 예전에 그 일본 니케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치고 올라가서 몇만 포인트까지 간 것처럼 우리 지수도 앞으로 꾸준히 성장해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0포인트가 끝이 아니라는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시장을 좀 길게 보시는 안목으로 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코스피 5천 시대 무엇보다도 내 수익률도 같이 올라가야지 그 기쁨이 배가가 될 텐데 그러면은 포트폴리오 그렇죠. 수익률이 높아져야 되죠. 오늘 어떤 네. 종목을 바라보면 도움이 될까요? 네,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부품주에서 기회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로봇주 같은 경우는 로봇 부품주까지도 많이 올라버린 상태이기도 하고 이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기대감으로 밀어 올려진 주가입니다.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자동차 부품주는 현대차와 기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다양한 전 세계 시장에서 자동차를 잘 팔고 있고 세계 넘버 3에 이 자동차 메이커가 돼 있는 상태고 이제는 넘버 2를 넘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의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들을 보시면 좋고 대표적으로 한원 시스템을 보시면 좋죠. 한원 시스템은 한국 타이어가 인수하면서 오히려 든든한 뒷배도 가지게 됐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죠. 그만큼 한원 시스템의 이 매출 외형도 조단위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시면 한원 시스템은 지금 충분히 싸게 살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네, 앞으로 한온 시스템도 눈여겨 잘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태훈 이데일리 온 파트너였습니다. 바로 이어서 코스피 5천 시대의 안착을 위한 그런 성공 기원 더불어서 돈이 되는 투자 전략 이어드릴게요. 잠시만요.
이제 코스피 5천 시대입니다. 딱 5천 시대 맞이할 때 이분을 만나 뵙게 되네요. 오늘 최창규 미래에셋 ETF 리서치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런 역사적인 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도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너무 빨리 이게 예. 와가지고 예, 그래서 예. 저희 사무실에 인턴 직원이 한 명 들어와 있습니다. 네. 한 달 정도 전에 이제 채용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그 친구한테 농담삼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야? 너는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오르는 거라고 생각하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네. 그랬더니 주식은 맨날 오르는 거 아닌가요? 라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네. 결국은 이런 것들을 아울러서 봤을 때 저는 투자 문화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예. 달라진 투자 문화가 5천 포인트를 만들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까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더 가야 할 길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코리아 프리미엄을 받는 네. 그런 시대, 이제 토대가 됐으니까 네. 열심히 이제 뛸 준비, 기업들도 하시고 주주분들도 어떤 기업을 또 잘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진정한 고민이 지금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 해보네요. 네. 예, ETF 시장에서도 이제 더 활기를 띠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시장의 변화, 최근의 흐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ETF 예. 시장에서의 변화는 집중이었습니다. 집중. 제가 마켓나우 시간에 늘 얘기했던 게 테크 탑10은 꼭 들고 있어라라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네네. 그 배경이 뭐냐면 이번 상승을 곰곰이 뜯어본다면 대형주 중심, 특히 수출하는 대형주 중심으로 강력한 상승세가 형성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최근의 상승, 작년 이후부터 올해까지의 상승을 집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ETF도 탑10, 탑3, 탑2, 탑4 이런 ETF들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시장의 강력한 축, 즉 척추에 해당되는 코어 주식들 중심으로 상승세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5,000포인트 왔으니까 제가 두 번째로 고민하는 내용은 뭐냐면 과연 코어, 핵심 중심으로 집중되었던 상승세가 좀 더 흩어질 거냐 아니면 분산될 거냐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즉 현대차 중심의 상승세가 방금도 뭐 말씀을 잠깐 나누셨지만 현대차 관련된 부품주로 확산될 거냐 네. 아니면 관련된 중소형주로 확산될 거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곰곰이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요. 뭐니 해도 정부가 뭐 레버리지 ETF 이런 또 색다른 또 대안을 또 들고 나오면서 시장 부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시장 참여자들이 호응을 했다라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제 만약 이게 정말 되면 삼성전자 3배 이게 베팅하는 그런 네. 전략이 생기는 건지, 그러니까 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개별 종목을 자산으로 해서 3배 갈 수 있는 그런 ETF에 대해서 지금 될 수 있는지 네. 뭐 안 되는지 그 길목에 있다는 거잖아요. 예. 일단 답부터 말씀드리면 네. 당장은 안 됩니다. 예. 네, 당장은 안 되는 이유를 네. 제가 좀 조목조목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본시장법에서는 펀드라는 상품은 기본적으로 분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펀드, ETF도 뒤에 F가 붙었기 때문에 ETF도 상장된 펀드거든요. 그래서 자본시장법에서 종목 분산에 대한 규정, 그리고 특정 종목의 비중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르면 ETF는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니까 이 지수를 만드는 이 지수와 관련된 규정들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펀드 상품은 일단 분산을 해야 되고 또 단일 종목의 비중이 제한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단일 종목의 비중이 100%거든요. 네. 쏠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100% 어떤 종목의 완전. 비중이 100% 이런 지수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당장은 나오기가 힘들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규정들을 좀 어느 정도 완화시키거나 시행령을 통해서 요건을 완화시켜 준다면 뭐 개별 종목 레버리지 ETF 그리고 지수 3배 ETF 이런 것들도 나올 수는 있다. 그렇지만 저는 행간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그 행간이 뭐냐면 레버리지만 말씀을 하셨을 뿐 인버스는 얘기했나요? 아니요. 인버스는 얘기 안 했었습니다. 예, 예, 예. 즉 결국은 미국이나 영국에서 다양하게 매매하고 있는 개별 종목 레버리지 ETF 수요를 한국으로 끌어당겨 와서 그 종목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겠다라는 그런 행간이 담겨져 있는 조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니 해도 저도 좀 걱정이 돼요. 예. 개별 종목 3배, 2배 레버리지 ETF 상장하게 되면 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음해복리 효과가 작용을 해서 개별 종목의 변동성도 굉장히 커질 거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리스크가 굉장히 커질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상품이 나오는 것에 대한 행간을 좀 읽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 상품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관련된 리스크, 투자자 교육, 그리고 투자자의 리스크 관리 이런 것들도 좀 강력하게 교육을 해서 좀 긍정적으로 네.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한다면 뭐 그럼 괜찮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책 당국에서 투자자들의 손실, 급격한 손실을 막기 위한 어떤 뭐 제도적인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신경 쓸 부분이 좀 있겠네.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너무 쏠려 있거나 너무 과격한 건 좋지 않다라는 점. 그래서 네. 어떻게 사회적인 합의가 될 수 있을지 보시고요. 그리고 예. 당장은 못 쉽지는 나온다. 않다.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예, 지금 못 현재 나온다. 규정상으로는 나올 수가 없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코스피 5천 돼서 뭐 좋은 얘기는 또 칭찬을 해야 되니까 네. 우리나라의 기업 이익 성장에 대한 좋은 평가들이 나타나고 있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제 잘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PER이 낮다. 예, 네. 대만보다 혹은 다른 여타 개도국보다는 낮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코스피 5천 가도 이익이 증가하니까 주가가 낮아 보이는 그런 부분. 결국 코스피 5천 안착을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필요할지 이런 부분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네, 예. 결국은 우리가 이제 5천까지 왔으니까 저는 두 가지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속도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속도라는 게 뭐냐면 주식이라는 것도 영업이익,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하는 건데 어제의 삼성전자와 오늘의 삼성전자가 그렇게 주가지수 상으로 설명만큼 변화가 심했냐 이런 속도와 관련된 논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5,000포인트 그리고 또 저희는 이렇게 4,000, 3,000, 2,000, 뭐 5,000 이런 숫자들을 라운드 넘버라고 부르거든요. 라운드 넘버. 네, 예.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많이 붙어 있는 넘버라고 불러서 이런 넘버를 넘어설 때 일종의 껍질을 벗기는 탈피하는 그런 또 아픔이 있을 수 있으니까 속도가 너무 빨랐고 또 5천까지 가파르게 올라왔으니까 숨고르기 정도는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역시 실적인데요. 실적이 아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선행 PR이 한 10.5배 정도? 거의 5년 평균 수준이다라고 제가 보고서를 본 것 같은데요. 네. 결국은 이제 미국 기업들도 실적 발표 시즌에 들어섰고 좀 있으면 한국 기업들도 실적을 발표할 건데 그 실적이 5,000포인트를 정당화할 만큼 잘 나올 거냐 이 두 가지를 좀 체크를 꼼꼼하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속도 조절 아니면 숨고르기 그렇지만 이익이, 어닝이 그런 것들을 뒷받침해 준다면 숨고르기 후에 한 번 더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주주환원 고배당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많으시잖아요. 네. 그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지금 예. 저희 업계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꾸 주식이 사라진다. 자사주소가 맞습니다. 이슈 즉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장이 좋을 네. 때는 과거의 행태를 본다면 대규모 IPO 뭐 아니면 정말 장외 기업에서 가장 큰 기업들이 IPO 이번 기회에 IPO를 한다든지 그러면서 어찌 보면 시장의 물량 부담으로 작용을 했었거든요. 뭐 일종의 오버행 이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한국 시장에서는 대규모 IPO, 스페이스X와 같은 대규모 IPO가 예정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자사주를 매입한 다음에 소각하게 된다면 상장 주식 수는 계속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즉 주식이 품귀가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상법 개정안 통과 여부 그리고 어떻게 통과되는지 그리고 자사주를 어떤 단계로 없애버리는지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우리 시장에 불을 지펴줄 수 있는 가뜩이나 사고 싶어서 안달이 난 상황인데 주식까지 줄어든다면 주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리레이팅 스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상법 개정안 그리고 세제 개편안 이후에 후속적인 것들 그리고 어찌 됐건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모험 자본, 위험 자본 쪽으로 계속 자금을 투입하겠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코스닥 투자하신 분들 조금만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2부에서 민병덕 코스피 5천 특위위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그 전화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코스피 5천 딱 가니까 이제는 코스타 중소형주도 같이 가는 네. 다 잘 사는 투자 수익자는 네. 그런 세상 이런 부분은 이제 단계가 왔다라고 했는데 그쪽에서도 의미가 있지 않나. 네, 이런 저도 한 생각을. 가지 안타까운 네. 게 좀 시장의 상승세 아니면 온기가 좀 퍼졌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날카롭게
날카롭게 못 움직였던 대형주 쪽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억나시겠지만 미국의 다우지수, S&P 500지수, 나스닥 100지수는 소위 말하는 대형주 지수고요. 러셀 2000이 중소형주 지수인데 러셀 2000의 퍼포먼스가 S&P 500이나 나스닥 100을 13영업일 연속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네, 네, 즉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중심에서 어느 정도 중소형주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시차는 좀 있겠지만 뭐 중소형주 쪽으로 조금 따뜻한 온기가 옮겨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머니코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가 트럼프 했다고 할 만큼 네. 하루 만에 또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타코할 줄은 몰랐습니다. 네, 네. 야유욕은 또 엄청 강하면서 그래서 또 언제 바뀔지 모르잖아요. 네. 어쨌든 그런 리스크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는 계속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 네. 결국 가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네. 있거든요. 어떻게 네. 보세요? 결국은 트럼프의 생각은 아마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주가에 많이 연동된다. 자기가 한번 질러놓고 주가가 빠지면 다시 되없는 그런 패턴들을 보여왔었고 이번 그린란드 사태도 그런 맥락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최근에 채권 가격의 급락, 즉 채권 수익률이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한국도 장기 국채들이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장기 국채 수익률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고요. 채권이라는 상품은 본질적으로 일종의 안전자산 역할을 해주는 건데 안전자산마저도 훼손되고 있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은 이런 좋은 장에서 뭔가 보험이 필요하지 않겠어? 그런 생각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게 이런 장 너무 좋지만 리츠와 같은 상품도 한번 쳐다볼 필요가 있다. 워낙 금리 레벨이 좀 낮아졌고 그리고 리츠도 굉장히 최근에 유상증자 이후에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단기성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리츠도 좀 생각을 해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뭐니 해도 지금은 금, 은, 동의 시대입니다. 예. 네, 물론 성격은 다릅니다. 안전자산 성격으로 금을 담아라 이런 내용, 안전자산 성격으로 동을 담아라 이런 내용은 아니지만 결국은 금, 은, 동이 시장의 변동성을 어느 정도 완충시켜주는 즉 주식 자산 중심으로 되어 있는 포트폴리오에 완충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니까 금, 네. 은, 동도 꼭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귀금속 같은 경우에도 강조 많이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수익률이 또 제법 그래가지고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제 오늘 같이 네. ETF 운영하는 친구한테 야, 나 ETF 많이 못 갖고 있는데 이러다가 벼락거지 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했더니 형님 은 사세요. 예, 은이 훨씬 더 좋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네. 최근에 금, 은, 동 스토리는 다르지만 강력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내 포트폴리오에 있다면 완충제 효과를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네, 금에 이어서 요즘 정말 은 얘기 많이 나오고 예, 많이도 관심 가지십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시장을 이렇게 쳐 보면 참 재밌어요. 뭐냐면 이제 현대차가 CS 2016 기점으로 완전 빵 떴고 오늘도 그렇죠. 신고가 갔거든요. 네. 그러면서 거의 60만 원 턱밑까지 딱 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로봇 관련주 같이 묶였고 그러면서 그 로봇을 움직이려고 하면 배터리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렇죠. 오늘 또 2차 전지 관련주에도 불을 뿜고 있는 현상들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ETF 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학습이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아틀라스라는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기술 혁신을 보여줬기 때문에 거기에 밸류를 주는 거고요. 그 이면으로 따져보면은 중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중국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회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이 대부분 다 자동차 부품 회사들입니다. 네. 즉 자동차 부품 회사, 특히 전기차 부품을 만들었던 그런 회사들이 휴머노이드 로봇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중국에서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현대차가 휴머노이드 로봇 잘할 수 있지 이런 부분들이 강력하게 펀더멘탈을 강화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2차 전지는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2차 전지보다는 아무래도 안정성이 보강돼야 되기 때문에 네.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차세대 2차 전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아틀라스의 구동 시간이 4시간이지 않습니까? 4시간으로는 우리가 사람이 일하는 8시간을 채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배터리에 대한 보강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스토리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저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휴머노이드 로봇 아직까지 우리 눈에 안 보이거든요. 길거리를 지나다니더라도 휴머노이드 로봇이 돌아다니는 모습은 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네. 그렇지만 현대차의 공장에 가게 되면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일하고 있는 모습을 사람들이 본다면 굉장히 깜짝 놀랄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현대차 그룹의 강력한 상승 캐털리스트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현대차 괜찮지만 지금 너무나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대중화, 휴머노이드 로봇의 보편화를 본다면 차이나 휴머노이드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중국 예, 거. 예, 네.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도 굉장히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테슬라에 좀 있으면 옵티머스 나오지 않습니까? 네. 테슬라의 옵티머스까지 한번 찬찬히 보시면서 좀 약간 휴머노이드 로봇에 분산해서 투자하는 그런 방법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중국 가면 깜짝 놀란다고 하더라고요. 최근 네. 인터뷰해 보니까 중국의 그 로봇 기술 엄청나다고 해서 네. 그런 분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쟁사지만 투자처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양산 측면에서 본다면 중국이 잘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어찌 됐건 단가가 우리보다 한 반 이상 싸다면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도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대형주로 쏠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단기 ETF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아직도 저는 대형주 쪽으로 더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그 신년 연설을 보면서 느꼈던 게 올해는 MSCI 선진국 지수 와치리스트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외국 가서도 강조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참고로 MSCI는 국가를 선진국, 디벨롭 마켓, 신흥국, 이머징 마켓, 그리고 프론티어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추정하는 자금은 당연히 선진국이 가장 많습니다. 선진국이 추정하는 자금이 가장 많고 그다음이 이머징이고 그다음이 프론티어 마켓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이머징 마켓에서 선진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선진국 지수를 추정하는 대규모 자금들, 특히 연기금 자금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에도 대형주 중심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 3월, 4월, 5월 정도 발표될 것 같은데 한 1, 4분기까지는 대형주 중심으로 가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좀 더 분산하는 포트폴리오로 변모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큼직한 것들이 네. 파워를 조금 더 낼 수 있는 그런 힘 남아 있다고 하니까 잘 챙겨보십시오. 코스피 5천 돼서 너무나 기분 좋은데 네. 이렇게 또 명쾌한 해석까지 들어서 오늘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5천이 바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러게요. 이제 네. 이거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네. 최창규 미래에셋 ETF 리서치 본부장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This is the largest infrastructure build out in human history. That's going to create a lot of jobs, and it's wonderful that the jobs are related to tradecraft, and we're going to have plumbers and electricians and construction and steel workers and network technicians and people who install and fit out the equipment and all of these jobs. We're going to in the United States. We're seeing quite a significant boom in this area. Salaries have gone up, nearly doubled.
트렌드를 보면 돈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의 김수현입니다. 오늘은 다보스 포럼,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았던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이야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연설의 분위기는 좋게 정리된 글로벌 대화라기보단 트럼프식 세계관을 그대로 꺼내 보인 무대에 가까웠는데요. 역시 시장이 예상했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긴 시간을 할애한 주제는 그린란드였습니다. 미국 말고 어떤 나라도 그린란드를 안전하게 지킬 수 없다라는 말과 함께 그린란드를 단순한 덴마크의 자치령이 아닌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놓인 전략 요충지, 그리고 북미 방어선의 일부로 규정했는데요. 이 문제를 영토가 아닌 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표현 수위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에 대해 완전한 소유권과 권리가 필요하다고 못 박으면서도 동시에 무력 사용은 원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린란드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은 유지하되 나토 내부 균열과 유럽의 반발을 의식해 군사 옵션을 테이블에서 제외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그런가 하면 유럽을 향한 메시지는 확실히 강경했습니다. 미국의 그린란드 구상에 반대하는 유럽 국가들을 향해 동의하면 감사하겠지만 거부한다면 우리는 기억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현장에 있던 유럽 정상들과 경제 리더들에겐 상당한 압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이후에 트루스 소셜을 통해 그린란드와 북극 지역 전체와 관련한 향후 합의의 틀,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고 밝혔고, 이를 근거해서 2월 1일부터 예정돼 있던 관세는 부과하지 않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이처럼 압박은 했지만 충돌보다는 협상 국면으로 방향을 튼 셈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그린란드와 연계된 골든돔, 차세대 미사일 방어체계 구상도 언급했고요. 또 경제 파트로 넘어가서는 집권 2기 1년 성과를 경제 기적이라고 표현하며 제조업 부활과 에너지 산업 재건, 인공지능 지원을 미국 경제의 핵심 축으로 제시했습니다. 반대로 유럽의 친환경, 친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고, 또 더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라며 직설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규제와 이상론이 유럽의 성장 동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었습니다. 지정학적 이슈에서도 트럼프식 화법은 이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푸틴과 젤렌스키를 동시에 언급하며 지금 합의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압박을 했고요. 가자 지구 문제에 대해서는 하마스를 향해 무장해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관련주는 뭐가 있을까요?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골든돔의 관련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세트랙 I인데 국내 유일의 위성체계 수출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또 위성 제작과 운용 전반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춘 기업입니다. 골든돔처럼 우주 기반 미사일 방어망이 확대될 경우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으로 꼽히는데요. 최근 NH투자증권에서도 관측 위성 분야 글로벌 톱티어 기업으로 평가하며 우주산업 전반의 가치 재평가 속에 주가 상승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보실 관련주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이 기업은 미국 군수품 생산 인증을 보유하고 있고요. 스페이스X와 나사, 로키드 마틴 등 글로벌 우주 방산 기업의 부품과 원소재를 공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보시면 최근 6개월간 스페이스X IPO 기대감을 안고 100% 가까운 상승세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골든돔 프로젝트와 맞물려서 추가적인 주가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이번 다보스 연설을 한 흐름은 이렇습니다. 그린란드는 포기하지 않겠고 안보의 기준은 미국이며 유럽에는 강하게 압박화돼 관세처럼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카드는 협상용으로 조절하겠다는 전략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관세와 통상, 방산과 에너지, 그리고 글로벌 증시 흐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또 핫한 트렌드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마켓마블 신일섭입니다. 자, 여러분들 감격스럽습니다. 지금 1월 22일 2026년부터 말하겠군요. 2026년 1월 22일 11시 5분 5004.53 포인트를 찍고 있습니다. 코스피 최초로 5천 고지를 밟았고요. 종가상으로 5천을 유지할런지는 지금 가봐야겠지만 어쨌든 한 번도 뒤져보지 못한 이 언덕 위에 올라왔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축하하고 가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코스피 5천을 축하합니다. 오! 여러분 너무 감격스럽지 않나요, 진짜? 이걸 진짜 보게 될 줄이야. 그리고 설날 연휴 전에 5천 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했는데 설날 연휴는 무슨 지금 2월 달 되기도 전에 아직 또 일주일 거래일이나 남았는데 벌써 5천을 찍었습니다. 와, 정말 가공할 만한 지금 속도인데요. 자, 물론 여기서 또 소외되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제가 이런 그 강세장의 특징을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장도 똑같고 어떤 나라든 똑같아요. 이렇게 지수가 가파르게 가는 것은 지수 관련 주도주가 주도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완전히 집중이 되어서 소외될 수 있는 부분도 많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몇몇 핵심 종목 위주로 가고 있고 시총 10위 안에서도 지금 오늘 하락하는 종목이 4종목이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은 5천에서 뭐 5,500, 6천을 가든 계속 유지가 되리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당연히 삼성전자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자,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정말 그 하늘나라에서 이병철 회장과 이건희 회장이 이 모습을 보고 있다면 굉장히 뿌듯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반도체 완전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데 맨땅 헤딩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그렇죠? 대단합니다. 자, 1969년도 설립되어서 1975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었고요. 2017년에 하만 인수했네요. 뭐 저것도 그때 뭐 아니 왜 더 좋은 반도체 기업을 인수하지 뭐 아니 엔비디아 뭐 이런 거 인수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걸 시장이 허락치 않았죠. 그래서 하만을 인수했는데 저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만약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정말 온다면 우리는 이제 핸들에서 손을 떼게 될 거고 나중에는 핸들이 없어집니다. 그럼 거기서 뭐 할 거예요? 그냥 이동하는 디스코텍이 되는 겁니다. 물론 법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있겠죠. 뭐 거기서 술 먹고 고성방가를 부르면은 아무리 자율주행이라도 위험하니까 있을 텐데 어쨌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만의 어떤 빵빵한 저런 사운드 바 뭐 이런 게 다 나중에는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DX 부분은 TV, 냉장고, 스마트폰 예전에 가전 부분이고요. DS 부분이 바로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D램, 낸드 플래시, 모바일 AP. 그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 OLED 패널 하고요. 하만은 디지털 코피가 카오디오 있습니다. 자, 누적 전년 동기 대비 3분기 누적 매출액 6.5% 증가, 영업이익은 10.3% 감소하고 당기순이익은 4.1% 감소했네요. 자, 3분기 누적 실적까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HBM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라던가 4분기 턴어라운드를 미리 지금 예상하고 시장은 여기서 반영을 해준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이 저렇게 떨어진 걸 보고 안 사면은 완전 또 핀트가 어긋나게 되겠죠. 주식은 미리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DS 부분은 분기 최대 매출 달성했는데 DS가 지금 가장 그 주력인 반도체 부분 재고평가 손실 환입 축소, 성과급 충당, 일회성 비용으로 수익성이 제한됐다. 하지만 고성능 메모리 수요 증가 추세 지속되고 성장하는 IT, OLED 시장 선점하고 오토용, 워치용 등으로 매출 구조 다변화, 사업 포트폴리오 안정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떤 분이 HTS를 열더라도 이 기업계는 똑같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슈가 뭐가 있을까요? 자, 뭐 오늘 이슈는 이겁니다. 자, 이재용 뭐 제드래곤이라고 요즘에 불리던데 지드래곤하고 제드래곤하고 그렇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주식재산 규모가 처음으로 30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 SDS, 삼성 E&A, 삼성화재, 삼성전자 우선주 7개 주식 종목 합산 평가액이 30조 2,523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작년 1월 2일이죠. 그때 11조 9천억 수준이었는데 거의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단 1년 만에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자, 그래서 이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액이 111.8%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5조 원에서 20조 원 올라가는데 4년 5개월 걸렸는데 20조 원에서 30조 원은 104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지금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저기서도 딱 우리가 차트를 안 봐도 알 수가 있는데 차트 연봉 많이 자주 보여드렸기 때문에 머릿속에 있죠, 지금. 4년, 5년 동안 횡보했잖아요. 그렇죠? 박스권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기도 이재용 회장도 제드래곤도 지금 주식 자산이 보유액의 제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박스권을 돌파하고 터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년 사이에 지금 저렇게 폭발적인 시세가 나온 겁니다. 지금 뭐 그런 건 이제 없죠. 여러분들도 같이 돈을 벌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돈을 못 벌었는데 야, 저 회장은 뭐 하는 일도 없는데 돈만 벌어? 배당 받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이건 지금 같이 돈을 벌었기 때문에 오히려 제드래곤에 대한 칭송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자의 얘기가 나오는 건 그거잖아요. 맨날 놀고 먹으면서 회사 발전에는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자기 아들, 딸들한테 어떻게 하면 주식 싸게 증여해가지고 회사 넘겨줄까. 방에 누워가지고 그 고민만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비난을 하는 거지. 지금 이거는 가치 수익을 받기 때문에 불만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죠. 삼성전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2020년부터 2024년도까지 완전히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다가 여기 폭발을 하니까 그냥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강하죠. 커뮤니티 가보겠습니다. 커뮤니티 축제 분위기죠. 자, 왜냐면 지금 결국 이런 날만 계속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주식 막 안 좋고 주가 안 좋으면은 성격 좋은 사람도 성격이 나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리고 아무리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커뮤니티에 막 들어오면은 손이 근질거려서 저 같아도 뭐 글 쓸 것 같아. 이게 커뮤니티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거든요. 이게 글이.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다들 서로 응원해주고 서로 조언해주고 잘 나가고 좋으니까 이런 분위기죠. 자, 나도 믿기 힘들었지. 진짜 돈 복사가 된다니까. 저 편의점 빌런 같은데 저런 분을 대하시는 편의점 오늘 아르바이트생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자, 키아 15만 원 뚫었네. 20만 원 가자. 자, 이제 20만 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5만 5천 원인데요. 와, 20만 원도 가시권인 것 같은데요. 자, 와우 코스피 5천 돌파 축하합니다. 역시 제드래곤, 태원이 형, 의선이 형 덕분 반도체 업황 운도 좋았고 로봇 등 미래산업 기반 사업 해안도 굿. 동그라미 5자가 8개가 돼요. 국민들이 국장 주요 주식 많이 사줘서 기업들 힘 보태준 것도 큰 힘이 되었다 봄. 자, 주가가 좋으니까 다 칭찬하죠. 주가가 나쁘면 여기 거론된 주체들 다 욕합니다. 그렇죠? 자, 이제 막 월급 받기 시작한 사회초년생인데요.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 걸까요? 장투 목적으로 매월 꾸준히 조금씩 넣어보려고 하는데 많이 높아 보여서 괜찮을지 조언 구하고 싶습니다. 이미 시장 분위기가 좋으니까 여기 조언도 많이 달렸어요. 그렇죠? 시장 분위기 안 좋으면 여기다 조언 안 달리고요. 막 욕합니다. 초년생인데 모아가지고 줄이니까 어쩌고저쩌고. 그렇죠? 근데 이건 지금 다들 위해주고 저기 조언을 아주 친절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사회 초년생이든 뭐 문제 없습니다. 어느 시점이든 내가 그 시점을 선택할 수 있나요? 지금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려고 하는 탯줄 달린 애기들은 지금 못 사잖아요. 엄마가 뭐 다 증여해주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가 주식을 인지했을 때 우리나라 주식도 이제 어느 순간에 들어가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흐름이 오리라 기대를 하고 사회초년생분이 일단 벌써 주식자산에 관심을 갖는다니까 응원합니다. 자, 이제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펄업 있습니다. 자, 펄업이스도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자, 기업개요 가볼게요. 기업개요는 간단히 볼게요. 펄업이스는 지금 붉은 사막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검은 사막으로 히트를 쳤고 검은 사막에서 붉은 사막으로 넘어가는 지금 단계에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우리나라는 NC소프트 리니지라는 모바일에 특화된 PC에서 모바일로 넘어갔죠. 근데 MMORPG라는 그 특정 장르에 특화가 되어서 다 그것만 노려서 매몰되느라고 10년의 세월을 버려버렸습니다. 그중에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붉은 사막, 검은 사막 이 부분이 MMORPG를 타이피해서 오픈월드 어드벤처라는 장르로 1인칭이나 3인칭 시점으로 해서 자기가 전개해 나가는 게임이고 콘솔로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를 해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라는 그 1인칭 슈팅 게임도 있죠. 근데 이제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크래프톤이 어떻게 보면 원히트 원더고 붉은 사막이나 검은 사막 그리고 도깨비까지 라인업을 갖춘 요 지금 인조이도 있었죠. 이 펄어비스에 좀 더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또 자체 엔진을 씁니다. 이 자체 엔진을 써서 이 정도 그래픽을 구현한다는 거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다들 주고 있거든요. 자, 이슈 보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이슈가 나왔죠. 드디어 결정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펄어비스도 그렇고 게임즈 하면서 머리 아팠던 게 경험이 뭐예요? 맨날 나온다고 했다가 갑자기 분기 말에 안 되겠습니다. 연기할게요. 이것 때문에 몇 번 양치기 소년 당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그냥 때려치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결국? 근데 이제 빼놓을 수가 없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3월 20일 출시를 앞두고 최종 단계인 골드 행, 영어로 곤 골드에 돌입했습니다. 이거는 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미 아주 큰 오류들 이런 것들을 다 수정한 상태고 마지막 출시하기 위해서 세팅만 하는 그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고 나서 만약에 이걸 뒤엎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관용어고요. 골드행이란 게. 자, 뒤로 가볼게요, 바로. 그래서 오늘 단체 사진을 올리셨습니다.
자, 우리 뭐 영화나 드라마 끝나면 이렇게 스태프진들이 다 모여서 사진 찍지 않습니까? 자, 지금 붉은 사막의 개발에 참여하신 분들이 머릿수대로 봐도 한 100명 이상 되는 것 같은데요. 곤 골드라고 이제 올렸죠. 이미 이제 골드행 개발 완료란 겁니다. 개발 완료기 때문에 여기선 더 이상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개발이 아직 안 될 것 같아서 다음 분기로 미루면 돼. 이 일은 이제 없는 겁니다. 3월 20일에 이제 확정이 됐어요. 드디어. 자, 골드 확정이라며 개미 오줌만큼 오르네 뭐 이러시는 분도 계시는데 자, 붉은 사막 출시 때쯤 도깨비 트레일러도 보자. 자, 지금 이걸 또 기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거를. 이게 왜냐면 옛날에 도깨비가 공개가 되었었는데 굉장히 그 기대감에 부풀게 만들었거든요. 지금 사실 골든이 지금 히트를 쳤죠. 캐데언의 골든이. 근데 약간 캐데언의 어떤 그 분위기들 있잖아요. 거기 한국적인 문화나 이런 요소들이 그때 도깨비 게임의 트레일러에 그런 요소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출시가 계속 안 되면서 그 기대감이 사그러들었죠. 일단 붉은 사막이 먼저 나와야 되고요. 일단 지금 이 펄어비스에 얼마나 애정을 갖고 있으신 분인지 여기 느껴지는 글이 있습니다. 5년의 기다림, 처음으로 주식 시작한 종목 펄어비스, 물탄 지 벌써 5년이 됐네요. 붉은 사막은 개발 완료됐고 출시일은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붉은 사막은 분명 2026년 최고의 게임으로 선정될 것이고 자체 엔진의 호평과 장점으로 도깨비 개발도 속행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러한 도전과 게임을 만드는 회사가 또 있을까요? 코스피가 고점을 찍는 지금 게임 산업은 저평가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자금이 들어오면 상한가도 무리가 아니죠. 적어도 펄어비스는 대한민국 게임 업계에서 정점을 찍을 것입니다. 정말 애정이 깃든 글을 쓰셨죠. 자, 저도 뭐 바라봅니다. NC소프트가 지금 굉장히 망가져 있고 우리나라 뭐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로 지금 그냥 성전하고 있지만 여기서 이런 거 하나로는 부족하죠.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이 콘솔로 전 세계에서 히트를 쳐서 우리나라도 블록버스터를 한번 가져보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응원을 합니다. 자, 오늘의 마켓마블 코멘트 역시 삼성전자 게시판에서 선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자, 삼성 라이온즈 뭐 요즘에 그 좀 야구 그 성적은 좋지 않습니다만 삼성 라이온즈 팬들이 많이 계시죠. 삼성전자 치어리더 분들이 이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플랜카드죠. 플랜카드를 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 간다 숑간다. 자, 아까 커뮤니티 보셨다시피 20만 전자 바라분도 계시고 제가 뭐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 얘기도 했지만 이 지금 제드래곤이 제대로 잘 물려받아가지고 바이오도 장착을 시켰고 삼성전자가 이끌어갈 앞으로 이 지수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6천을 갈지 7천을 갈지 어쨌든 삼성전자의 힘이 꼭 필요하고 우리나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자랑스러운 기업. 이게 바로 국뽕이 차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도 오늘 국뽕 가득한 마음으로 이 응원가나 뭐 구호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같이 외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간다 숑 간다.
코스피가 증시 46년 만에 역사를 새로이 써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역사적 고점인 5,000피를 뚫어냈는데요. 장 초반 미증시의 훈풍을 받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현재 시간 양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시죠. 5,000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코스피고요. 장중에 잠깐 4,900선으로 내려오기도 했지만 이내 다시 올려내면서 전장 대비해서 2%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5,009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장 초반 5,019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1% 넘게 오르면서 962포인트 지나갑니다. 오늘 코스피 200이 2.41%가량 오르면서 732포인트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 안에서 역시나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점 체크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5,010선 재돌파에 성공했는데 이 안에는 기관의 순매수가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이 장중에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잠깐 5,000선을 내려놨던 코스피가 이내 다시 5,000선 회복에 성공했고요. 현재 시간 5,010선 회복까지 성공했습니다. 개인과 기관 합쳐서 1,200억가량 순매수 중이고요. 외국인은 2,200억가량 순매도 중입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개인의 2,200억가량의 순매수가 들어옵니다. 원달러 환율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6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일단 간밤 트럼프 대통령과 EU 간 합의가 이뤄졌다라는 SNS 게시물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좀 하방 압력을 받았고요. 1,460원 선으로 오랜만에 내려왔습니다. 1,468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을지 바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차세대 산업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면서 로봇 성능을 좌우하는 배터리 기술에 대한 관심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아틀라스, 테슬라의 옵티머스 등 주요 기업들이 양산 계획을 밝히면서 휴머노이드에 적용되는 배터리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2032년까지 연평균 44.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기차와 다르게 제한된 공간과 무게 조건에서 장시간 구동이 요구되는 휴머노이드는 고에너지 밀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니켈과 코발트 등을 기반으로 하는 배터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고기능 전해질 소재의 중요성이 함께 부각되면서 오늘 국내 2차 전지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배터리용 전해질 첨가제 등 소재 개발을 주력으로 하는 한농화성은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관련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22%가량 뛰어오르면서 10만 7,30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삼성 SDI도 신고가 경신했는데 37만 8,000원 선 오늘 일중 고점 부근, 역사적 신고가 부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16% 넘게 뛰어오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5% 넘는 강세고요. 41만 6,500원 선 오늘 화학업종 그리고 그 안에서 2차 전지 테마가 시장 안에서 가장 큰 상승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펄어비스의 신작 붉은 사막이 최종 출시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펄어비스는 어제 붉은 사막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출시 버전이 담긴 개인 패키지 마스터를 제작하는 골드행을 발표했습니다. 골드행은 출시 버전이 담긴 개인 패키지 마스터를 제작하는 작업으로 게임이 최종 출시 단계에 돌입했다는 의미인데요. 붉은 사막은 지난 2019년 지스타를 통해 공개된 신작으로 기대감을 모아왔습니다. 한국 시간 기준으로 3월 20일 PC와 콘솔 플랫폼으로 전 세계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예정된 출시 일정대로 게임이 출시될 것이란 기대감 속에 오늘 펄어비스 주가는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44,300원까지 올랐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42,85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여전히 5%대 강세 탄력 유지하고 있습니다. 게임주의 동반 강세가 눈에 띄는데요. 넷마블은 3.46%가량 오르면서 58,0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NC소프트도 4%가량 오르면서 23만 2천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넘어서면서 꿈의 5,000피를 이뤄냈습니다. 작년 10월 4,000포인트를 넘어선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5,000선까지 넘어서면서 역사적으로 가장 빠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개장한 지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개인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5,000선을 넘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그린란드와 관련해 대치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서 유럽과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미증시가 랠리를 펼친 영향을 받았는데요. 코스피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는 이날 프리마켓에서 16만 원 선을 넘으며 신고가를 썼고 SK하이닉스도 10거래일 만에 장중 78만 원 선을 넘었습니다. 현대차 주가도 장 초반 59만 5천 원까지 오르며 신고가를 썼는데요. 현대차 주가는 이달 들어서만 88% 올라 60만 원 선 돌파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주가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삼성전자 4% 넘게 여전히 상승 탄력 유지하고 있고요. 장중에 잠깐 오름폭이 줄어들기도 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4%대 강세입니다. 15만 5,6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3.65%가량 상승 76만 7천 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다만 오름폭을 조금 줄였습니다. 오늘 장중에 59만 5천 원까지 오르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1%가량 소폭 오름세 55만 4천 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코스피가 2026년 들어 매번 신고가를 경신하더니 결국에 15거래일 만에 5천 선까지 넘어섰습니다. 국내 증시가 기세를 받아 탄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와 함께 시장에 대한 전략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역사적인 순간 코스피 5천 시대 2분과 함께 나눠야죠. 박시동 경제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코스피 5천 이렇게 빨리 보다니. 예. 네, 뭐 역사적인 날이고 예. 좋은 소식인데 또 이데일리 TV에서 또 저도 이 방송 함께하게 돼서 또 앵커님이랑 그러니까요. 함께하게 돼서 또 영광입니다. 네. 아마 오셔서 더 탄력을 이렇게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닙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일단은 뭐 정말로 이제 역사적이고 기념비적인 순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과거 역사를 조금 살펴보면은 사실 이제 1989년에 우리가 1000포인트를 넘었더라고요. 네. 근데 1000에서 2000 가는 데까지 무려 18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에서 이제 3000 간 거는 2000 지금 눈이 안 보입니다. 예. 네, 한 13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적어도 한 1000포인트씩 올라가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18년, 13년 이게 수년씩 사실은 시간을 투여해 가면서 누적적으로 겪어가면서 이제 1000포인트씩 올라갔는데 지금 이제 4000에서 5000 올라가는 거 분기밖에 안 걸렸습니다. 취임하신 지 이제 233일. 맞습니다. 취임 이후로는 이 대통령 취임 이후로는 예. 233일 만이고요. 예. 4천 넘은 지는 이제 분기 만에 넘어왔으니까요. 네. 기존과는 전혀 다른 코스피의 이제 어떤 질적, 양적,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네. 의미냐면요. 조금씩 뭐 호재와 악재를 가면서 시간을 투여하면서 켜켜이 쌓아오던 누적적 상승 모멘텀에서 이제 그럴 필요 없다. 예. 시간을 들일 필요 없고 쌓아올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한국 코스피가 압축적으로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전혀 다른 세계에 이제 진입했다라는 게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제 5천은 지금부터 5분 전, 10분 전, 1시간 전 이미 과거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시는 항상 미래를 예, 향해서 기록이 선반영하고 남겼죠. 앞으로 가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는 5천은 과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과거에서 뭐 2천에서 3천 올 때, 3천에서 4천 올 때, 4천에서 5천 올 때의 과거와 이제 5천에서 6천, 7천 넘어갈 때의 네. 질적 양태의 변화가 아까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는 5천 시대를 그라운드로 해서 이제 5천 시대를 얼마나 하반 경직을 가져가면서 짧게 유지하고 6천을 향해서 나아갈 건지를 이제 바라보게 되는 그런 대전환점을 이제 우리가 맞이했다 이런 말씀 네.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벌써 과거라고 하니까 그게 이제 바로 오늘인 건데 예, 너무나 뜻깊은 순간에 이제 방송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격스럽고요. 이제는 우리의 과제는 5천 안착입니다. 맞습니다. 성공적인 안착. 네.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이제 눈길이 3차 상품 개정으로 갈 네. 수밖에 없는 현실. 어떻게 우리가 이걸 또 관전 포인트로 삼아볼까요? 네, 결국에는 이제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5천에 도달하는 시간이 너무 빠르고 압축적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일부 조정이라든지 변동성의 어떤 증가는 조금 있을 겁니다. 네. 이건 뭐 당연한 수준이니까요. 나쁜 게 전혀 아닙니다. 주식시장의 어떤 생리 같은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5천선에 관한 유지, 안착, 하반 경직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그라운드를 맞이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위로 올라가는 것에 중요한 네. 포인트를 잡아가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5천에 왔느냐 그리고 이거가 여전히 유효한가를 따져볼 팩트가 몇 개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는 기존에 우리가 쭉 끌고 왔던 예를 들면 풍부한 유동성 장세 같은 네. 것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유동성 장세뿐만 아니라 글로벌리한 유동성 장세, 특히 이제 미국발 외국인의 유동성 장세 같은 것들인데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문제 없다라고 봐줄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문제 없죠. 예, 그러니까 기존에 5천까지 왔던 어떤 요소가 이어진다, 소멸된 게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우리나라 산업을 끌어왔던 원투펀치들의 실적과 확실한 그 코스피 캐리 효과인데요. 반도체 이상 없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최근에 더해서 이제 현대자동차까지 올라가면서 코스피의 이제 3강들이 확실하게 이제 리딩하고 있는데 관련한 내용이나 실적이나 전망이나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이제 볼 때 이제 여기까지 왔을 때 중요한 모멘텀 중에 하나가 정책 모멘텀이었어요. 그동안 우리 실적이 나빴냐, 우리 기업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 아니에요. 네. 그런데 왜 우리 주가가 그동안 이렇게 오래 걸렸냐면 너희들이 물건을 잘 팔아, 기술 좋아, 하지만 그 점수나 인정 못해라는 겁니다. 왜? 늘 디스카운트 해야만 하는 그러니까요. 이유가 한국에 네.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 강력한 시장 개혁 조치가 뒤따르면서 이제는 디스카운트 시대를 해소하고 제대로 평가받고 나아가서는 프리미엄까지도 네네.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바꿔낸다. 이게 사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인데 그게 없으면 실력보다도 늘 저평가받아 왔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사실은 코스피 5천까지 만드는 혁혁한 공을 또 세운 네. 세 가지 요소예요. 유동성, 우리 실적, 그다음에 정책 모멘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 6천 시대를 갈 때 이 세 가지 요소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정책 모멘텀 그러면 5천까지 오는 데까지 이제 소명을 다 하고 소멸된 건가라고 봤을 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상법 3차 개정을 앞두고 있고요. 4차, 5차까지 줄줄이 개혁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도 적재적소의 시기를 놓치지 않고 계속 시장의 신뢰를 쌓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도 뭐 실적이 좋아졌어요, 삼성이 어때요, 현대가 로보트가 어때요 라는 관심만큼이나 네네. 정책 모멘텀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가장 단기간에 와 있는 게 자사주 의무 소각입니다. 3차 상법 개정안이 빠르면 이번 주로 잡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뭐 인사청문회라든지 다소간의 국회의 어떤 일정 노이즈 때문에 조금 미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금년간에 통과된다라고 보고요. 이 모멘텀이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좀 보셔야 될 텐데요. 자사주 의무 소각 관련해서는 당초에 한 5개 정도 법안이 이미 제출이 되어 있어서 조금씩 이제 내용이 달랐습니다만은 네. 현재 이제 가장 유력하게 시나리오로 제기되고 있는 것들은 민주당이 이제 코스피 5천위원회의 위원장인 오기영 의원 대표 발의한 안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현재 꼽힙니다. 물론 이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금 수정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그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기존에 취득한 자사주는 1년 이내 소각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라는 거고요. 또 이제 이 법 시행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자사주를 가지고 왔을 경우에는 예. 주주총회라든지 이런 특별한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서만 보유를 해야 되지 그 이외에는 사실은 보유하는 것에 굉장히 장애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핵심적으로 보면은 그동안 자사주는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배당 이익으로 돌아가야 될 주주들의 몫을 투입해서 자사주를 산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소각될 경우엔 주주 환원 대책으로 볼 수가 있는데 소각되지 않고 남아 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배당 이익이 전환된 상태에서 주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 즉 주주들의 이익이 한 군데 모여서 쌓여 있기만 하고 시장으로 흘러가지 않는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해소하겠다라는 게 본질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핵심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일단은 재계에서는 약간의 반대 의견을 지금 공식적으로 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논의를 좀 논의 과정을 주목해 봐야 되겠는데 재계의 반발의 핵심은 이겁니다. 당장에 자사주가 회사에서 적게는 5%, 많은 회사는 30%씩 갖고 있는데 이게 일단 어떤 의미로 한국 사회에서 존재하냐면 회사 내에 자사주가 있으면은 의결권이 없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경영권 어떤 침해 행위라든지 회사에 관한 뭐 지분 경쟁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우호 백기사라든지 이런 우호 세력들에게 의결 자사주를 넘기거나 교환함으로써 그쪽으로 넘기고 나면 다시 의결권이 살아나거든요. 네. 그러면 지분을 지키고 경영권을 지키는데 이게 활용됐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경영권 보호 수단이 갑자기 사라지게 됐을 때에 쉽게 말하면 이제 외부 세력의 공격이나 M&A나 이런 것에 대한 방어책이 없다. 이 부분을 좀 도와달라라는 게 이제 경제계의 주요한 이 반대 명분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것은
자사주 의무 소각을 막아왔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시장을 과연 설득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네. 이건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것 때문에 그동안 자사주를 그렇죠, 활용해 왔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주주들의 이익으로 갈 돈을 대주주들이 사적으로 차용을 해서 경영권 보호에 썼다는 게 문제인데 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법안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막아달라고 하니까 순환론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모순인 거죠. 예.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자사주 의무 소각 관련한 내용이 좀 지연되거나 바뀔 가능성 제가 볼 때는 적다라고 봅니다. 그럼 경제계에서 반발하는 나머지 모든 사유들이 다 문제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냐?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런 부분에 관한 경제계 요구는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어 보여요. 뭐냐면 그동안 자사주를 취득할 때 주주들에게 줘야 되는 배당이익으로 거꾸로 가서 자사주를 산 것은 문제인데 그게 아니라 M&A 과정이라든지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주주들에게 그러니까 배당이익으로 갔어야 될 돈으로 산 게 아니라 합병 과정에서 생겼다라든지 네. 그 경로가 주주들에게 해를 끼치면 생기지 않은 않았을 경로로 경우에, 생긴 네. 자사주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네. 거예요. 그 부분까지 의무 소각을 강제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일면의 주장은 제가 볼 때는 나름의 합리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자사주를 이제 보유하게 되는 예외적인 사유가 생겼을 때 주주총회에 매년 결의를 받으라라고 되어 있는데 한 번 결의받고 나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결의를 받으라고 하는 거는 주총 비용이라든지 회사 입장에서 준비해야 되는 어떤 실무 부담이 너무 커진다라는 그럼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3년에 한 번씩 결의를 받으면 어떠냐라고 하는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실무적으로 검토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자사주 의무 소각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으로 지금 이제 각광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돼야 되고 다만 재계에서 얘기하는 어떤 반발 사유 중에서 실무적으로 도움되거나 경로상 역사적으로 도움될 만한 몇몇 합리적인 사유들은 조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재계의 반발도 어느 정도는 늘어뜨리면서 제도가 빨리 안착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합리적인 논의가 이제 곧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그 개인들이 매수세가 집중되거든요. 외국인은 팔아도 이거 보면 개인들이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갖고 5천선까지 올라가게 하는 그런 주역이었다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3차 상법 개정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결국 기업 쪽에서 이제 절대 꼼수 쓰거나 막 이러진 않는 공정한 시장 경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예. 특히 이제 경제계가 공식적으로 집단적으로는 반대 의견을 표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시장 개혁이라는 게 대세기 때문에 네네. 이미 2025년에 이런 어떤 자사주 관련한 개혁 조치를 염두에 두고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사실 이미 자기 주식 소각을 이미 했었습니다. 네. 제가 한 상위 10곳의 랭크를 뽑아왔는데 삼성전자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뭐 H&M 같은 회사들, 그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금융사들, 메리츠라든지 KB라든지 이런 쪽도 많이 했고요. 뭐 현대차, 셀트리온도 하면서 사실 시장 개혁 조치에 부응하는 기업들의 이미 시장 친화적인 행동은 이미 개시가 됐다. 네. 시장에서 이제 이것은 상식으로 굳어지고 있는 분위기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고요. 예. 한편으로는 사실은 기업들이 경영권 지배에 관한 그런 어떤 집착 이런 것들을 조금 꼼수를 통해서 그동안 해결해 왔는데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린다면 어저께 기준,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가지고 있는 주식 관련한 지분 가치가 30조 원을 넘었습니다. 예. 굉장한 거죠. 네네. 불과 2, 3년 전에 11조 대였어요. 네. 그래서 세계 랭킹 몇 위에 있는 부자 순위에서 계속 밀려가지고 네네네. 불명예스럽게. 어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 부자, 최고 재벌, 그러니까요. 최고 네. 회장께서도 그 정도도 안 된단 말이야라는 조금 우리가 이제 뭐 그런 양면성까지 보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순수하게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 이런 전공법을 통해서 이재용 회장의 재산 가치가 30조가 늘었단 말이에요. 몇 년 전에 20조 비하면 가깝게. 3배입니다. 예.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시장 친화적인 경영, 기업 가치를 올리고 주주들과 함께 성장하는 모멘텀이 결국에는 대주주들에게도 네. 더 큰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이런 어떤 그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이런 정책 모멘텀에 협조하면서 시장 자체를 띄우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아, 중요하네요. 맞습니다. 특히 이번에 자사주 소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와 있는 이 법률안대로만 통과가 됐을 때 특별한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현재 상장 주식 총수의 1%가 소각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1% 정도의 수익률 상승이 바로 가능한 유효한 테마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의미 있죠. 이런 측면에서 시장 개혁 조치에 대해서 주주 여러분들이나 우리 투자자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정부와 기업들도 이참에 시장 개혁 조치에 대해서 그게 오히려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새롭게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확실히 3차 상법 개정 이 부분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좀 막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의미 있는 얘기를 좀 많이 냈는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그리고 원전 관련 이런 부분도 주목할 만한 게 상당했습니다. 네, 이제 네. 뭐 장시간 걸친 기자회견을 했는데 특히 이제 경제 부분에 관해서 의미 있는 얘기들이 많이 할애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개 이제 가지고 왔는데 일단 이 정부의 이 성장에 관한 패러다임을 제시했는데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조금 우리 이제 자본시장에 계신 분들이 볼 땐 정치 언어 같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좀 딱딱하고 재미없어 보이긴 하는데 사실 이게 하나하나가 다 테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정부가 말하는 성장 패러다임 5대 전환이 있는데 하나는 지방주도 성장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모두의 성장이라고 해서 스타트업 벤처 활성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동안 사실은 이제 멈춰져 있던 스타트업 생태계라든지 이 벤처펀드 생태계를 좀 그렇죠. 이제 예, 부활시킬 예, 수 있다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전 기반 성장이라든지 그래서 일단은 좀 우리가 이제 산재 사고라든지 이런 걸 줄여 나가는 그런 어떤 얘기를 했고요. 문화주도 성장이라고 해서 9조 6천억 정도로 문화 예산을 늘리겠다라고 하니까요. K컬처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산업적으로 각광받을 수 있겠다 우리가 이제 뽑아볼 수가 있겠고요. 평화 기반 성장이라고 해서 사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하나 중에 하나가 이제 안보 리스크인데 이런 걸 네. 해지함으로써 우리 시장에 대한 안정성을 더 높여가겠다 이런 좀 좋은 얘기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이제 몇 개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환율 얘기를 대통령께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1,480선이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네. 대통령께서 직접 얘기하면서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1,400원 전후로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로 인해서 어제 10원 정도 하락했고 오늘도 역시 조금 안정적인 흐름을 일단은 보여내고 있어요. 네. 전날보다는요. 70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냐면 그동안 환율 관련해서 뭐 환해지를 한다라든지 국민연금 환해지라든지 뭐 다양한 이 정책적 수단이 현재 강구되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하더라도 늘 사실은 정책 당국의 적절한 구두 개입의 효과가 필요했는데 사실은 대통령께서 구두 개입하려고 하신 말씀은 아닌데 네. 실제로는 가장 강력한 구두 개입이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기존에는 예를 들면 재경부의 뭐 국장급, 뭐 한은의 부총재급 이런 사람들이 일단 구두 개입 효과를 내는 라인이었는데 거기보다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커지는 거예요. 차관급이라든지 장관급이나 총재급으로 올라갈수록 커지는데 이제는 사실 그 단에서 상상할 수 있는 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구두 개입 라인의 끝판대장인 그러네요. 대통령이 대통령이 뭐 말씀. 의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구두 개입 예. 효과를 내는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시장에서 즉각적으로 이런 효과가 나는 건 당연하다라고 보고요. 어쨌거나 이제 환율 관련해서 하향 안정화하겠다라는 확실한 멘트가 나왔다라는 게 어제 또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용인 클러스터 관련한 문제인데요. 그동안 이제 용인 클러스터가 우리나라 이제 산업의 가장 큰 섹터인 반도체의 차세대 성장의 주요한 투자처거든요. SK와 삼성이 합쳐서 약 1,000조 이상의 투자가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사실은 사업인데 용수 문제와 이제 전력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용인에 있어야 되느냐 지방으로 가야 되느냐 좀 시끌시끌 했는데 예, 예. 강제로 옮길 수는 없다. 다만 이번에 드러난 용수나 전력 문제를 이참에 좀 근본적으로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얘기를 함으로써 논의는 이제 잘 가르마를 타고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또 우리 증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어제 대통령이 마침 더 얘기한 게 코스피 5천을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코리아 디스크만 해소한다면 5천선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면서 평화 리스크, 지배구조 리스크, 시장 질서 리스크, 정치 리스크를 덜면서 오히려 이제 다른 외부 변수들이 시장을 압박하는 게 아니라 정상화 만드는 데 도움되게 정책을 구사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이제 사실은 코스피 5천 시대를 우리가 이제 그라운드로 해서 6천으로 넘어갈 때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들이 이제 남아 있는데 네. 결정적으로 꼭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는 것이 수급입니다. 하나는 외국인 수급이고 하나는 국내 수급인데 수급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또 하나로 우리가 잠재적이면서도 굉장히 파괴력이 큰 모멘텀을 잡고 있는 게 퇴직연금의 기금화 문제거든요. 사실은 이제 지금 방치되다시피 한 퇴직연금 시장이거든요. 수익률이 너무 낮아요. 이걸 이제 국민연금급으로 올리는 게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우리 보통의 시민들도 좋고요. 증시에도 좋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대통령께서 해당 문제를 어제 주요 의제로 이제 얘기하면서 뭐 환율 부분을 방어하기 위해서 강제로 한다라든지 하는 억측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반면에 정책적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얘기 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이게 만약에 가시적으로 이제 들어갈 경우에 빠르면 뭐 올해 아니나 하반기부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주요한 수급에 큰 하나의 물꼬가 터지는 현상까지도 우리가 예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또 의미 있는 내용들이 어제 들어왔다 이런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박시돈 평론가님하고 같이 방송을 하지만 늘 느끼는
있는 거지만 이 코스피 5천 가는 길목에서 투자자들의 인식 개선 이런 부분에 참 많은 활약을 하셨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코스피 5천 앞으로 안착하는 데 있어서 6천, 7천 가는 데 있어도 좋은 인사이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시동 경제평론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 에더 김수현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날씨 구름 한 점 없이 쾌청한데요. 드디어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5천선을 넘어서면서 코스피 5,000피 시대가 문을 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반도체주, 자동차주, 방산주가 주역을 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간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관세 철회 발언을 한 이후에 글로벌 반도체주가 급등을 보였고요. 국내에서도 반도체 투톱이 상승을 보이며 지수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각에서는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많은 대형주 중심 장세가 이어진다며 다소 아쉬운 시각도 있는데요. 그러면 시장 분위기는 어떨지 다음 장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오늘 반도체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대 오름세를 보이다 보니 오늘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도 로봇주는 폭염같이 뜨겁습니다. 피지컬 AI에 대한 관심이 식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해성 에어로보틱스 그리고 TXR 로보틱스가 상한가로 시작을 했지만 이내 시장이 진행될수록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보시면 오늘 핵융합 관련주 과기정통부가 올해 핵융합 기술 개발에 1,124억 원을 투입한다는 소식이 오늘 촉매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배터리주, 2차 전지주, 석유화학주 같이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들에도 오늘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우선 간밤에 이제 테슬라 그리고 루시드 같이 전기차 종목들이 상승 랠리를 보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 국내에서도 2차 전지주에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또 배터리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로봇주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논리가 오늘 작용되면서 오늘 배터리 3사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석유화학주, 오늘 코스피가 5천을 돌파하자 중국과 중동의 공급 과잉으로 업황이 크게 부진했던 오늘 석유화학주도 강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주목해봐야 할 증권사의 리포트들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우선 오늘 현대차입니다. 어제 KB증권의 80만 원 리포트에 이어서 오늘 삼성증권에서 목표가 85만 원 리포트 나왔습니다. 현대차 그룹 내의 로봇 생태계 핵심 역할을 현대차가 할 것이라는 게 그 분석이었고요.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주가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K제약바이오 업계 최초로 영업이익이 2조 원을 돌파하긴 했지만 시장의 컨센서스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메리츠증권에서는 목표가 230만 원 제시했는데요. CDMO 퓨어플레이로서 재도약을 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방산주 전반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린란드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가 되다 보니 오늘 방산주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오늘 키움증권에서 올해 큰 폭의 수주가 기대된다며 목표가 상향 리포트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주목해봐야 할 특징적인 종목들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우선 오늘도 삼성전자 뜨겁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의 우선주를 합산한 시가총액이 장중에 1,000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1년 만에 주가가 3배 가까이 급등하며 오늘도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게임주인 펄어비스도 오늘 강한 햇살 받습니다. 신작인 붉은 사막의 출시가 막바지에 들어갔다. 이러한 소식이 오늘 투심을 자극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보실 기업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FST 반도체 소부장 종목입니다. 삼성전자의 차세대 2나노 핵심 파트너사로 낙점됐다는 소식이 오늘 호재로 작용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노타, 유럽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교통청과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에 오늘 강한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상 1월 22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스피 5천 안착을 위해서 좋은 인사이트 앞으로 마켓나우 2부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